오늘 그 토론 주제는 다 끝났고요. 좀 늦었는데 혹시 오늘 저희들 톡톡살롱은 그냥 그 사랑방처럼 이렇게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시는 분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분 오셨는데 혹시 꼭 이것만은 좀 질문 하시고 싶다는 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기 대표님 부담을 느끼실까요? 네, 황성욱입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의회 구성의 문제가 있는데 재정은 뭐 중앙정부에서 본인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1대 8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세입 세출에 이제 그런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역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구 이렇게 중앙당에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아주 편하게 그래서 불비례성이 너무 높은 것도 역시 문제이고 지방 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아까 하셨듯이 그 지방의 참여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그 지역의 정당을 인정하는 그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의회에 들어가서 나의 생각을 그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그 선거제도의 개혁과 함께 그거 역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다 이럴 적에는 지명을 해주는 게 참 좋긴 한데. 예. 그래서 여기는 뭐 가능하시면 누구한테 나중에 한 말씀 하실 때 나중에 좀 이게 마무리하실 때 그리고 또 혹시 말씀하실 분 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홍명기라고 합니다. 성남경제신문 기자라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활동이 좀 덜한 그런 사람에 속하는데요. 두 분 의원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인하대 교수님, 장 교수님께서 좀 말씀하셨던 지역 언론이 성남시에 한 50개 정도, 근데 뭐 있는지 없는지 데도 있고, 그래도 성남일보 같이 조금 저명한 그런 신문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 지역 언론은 좀 더 지방자치의 어떤 역할을 좀 하려면은 4, 50개 아니면 5, 60개가 더 늘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숫자가 좀 줄어들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전문 인력이 좀 배양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느냐. 그에 따라서 그 시나 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 좀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내년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이슈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다면은 지역 이슈를 발굴해서라도 성남시에 과연 뭐가 필요한가? 저는 사실 지금 그 국민참여 개헌 운동을 하면서 국민참여 개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온 이유가 지방 분권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위원님들이나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대표님들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그 대부분의 그 패널들이 내년에 큰 이슈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중앙의 개헌밖에는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장윤영 그 우리 교수님, 그럼 뭐가 좀 성남시에 가장 이슈가 돼야 되는가? 이거를 좀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큰 이슈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큰 이슈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어쨌든 그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그 이 세 비율이 8대2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정부들이 지방 정부가 원하는 정책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중앙 정부가 지금 그걸 7대3 내지는 6대4로 이제 그 조정을 해서 지방 정권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지방의 재정이 늘어났을 때 그 재정을 어떤 곳에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무조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시장 나간다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하겠다. 교복, 급식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 제주도는 자치도 되면서 내년도에 지금 고등학교 의무교육 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8대2가 7대3으로 내년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나,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그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같은 복지정책의 확대가 실제로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의회에서도 실제로 교복 하나 가지고 그것을 줘야 된다라는 쪽이 있고 주지 말아야 된다는 쪽이 있는 것처럼 내년에 지방선거에 있어서 결국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은 이재명 시장이 8년 동안 복지를 확대해 오려고 했던 거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이슈가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고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여기 질문 받은 것만 얼른 답변 드리고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 언론, 사실 지역 언론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지역 언론들의 역할이 받아쓰기식 지역 언론이 돼서는 안 되겠죠. 뭔가 지역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한 명만 있을 지역 언론이면 인터넷 신문이 되고 그랬는데 그 법제도 해가지고 그걸 바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글쎄 지역 언론의 현재 수준에서 그게 확대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언론들이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된 언론이 나오면 더 많은 독자들이 보게 될 테니까 그런 방향이 아니면 굳이 넣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 정당, 저는 가끔 제가 성남에 46년째 살고 있는데요. 12년째 시의원을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남당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 중앙집권적으로 지방자치가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더란 얘기죠. 지방자치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성남당 하나 만들어서 성남의 문제를 우리 정말 성남당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지역정당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네. 죄송한데 제가 8시에 약속을 해서 7시 반까지라 그래서 소주 한 잔 이렇게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게 중앙 집권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말씀하셨고 주민 참여 제도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중앙 집권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키오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주민 합치기구라든지 여러 다양한 정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런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주민 참여형 제도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형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들을 사실 저희가 확보를 해서 경기도에 좀 성남시에 내려주고 싶으면 정말 좋은 사업들을 시에서 거부를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상당히 같이 함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서, 그리고 주민분들은 각 지역에서 너무 필요를 하십니다. 마을 공동체라든지 마을 정원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막 저희가 시민 정원 강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주민분들은 지역에서 그걸 또 하고 싶어 하시는데 시에다 그거를 올려도 시에서 컨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경기도에 올라오질 않으니까 제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지역은 자꾸 이렇게 안 올라오지? 가서 보면요, 아예 내용도 모르시고 홍보도 안 된 거고 올려도 시에서 다 커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민들이 제가 좀 황당했던 부분들이 공원도축과장이라든지 축산산업국장님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직접 반상회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공문 보내라.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주민 참여형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직접 알려드려라.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보시고 본인들이 신청해서 공모 접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보자 라고 해서 사실 그게 좀 좋은 이슈가 돼가지고요. 이번 금년 이제 상반기부터 1월부터는 경기도형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직접 내려갈 겁니다. 주민들에게. 그래서 공모하실 수 있게 좀 만들어놨고요. 그런 조치는 좀 했고요. 뭐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까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언론에 대해서 더 늘려야 되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언론 자체가 사실은 자율적인 의사결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늘리거나 어떤 수나 이런 양도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언론마다 특성화된 분명히 전문가적인 게 저는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 쪽으로 집중한다든지 정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집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사실 언론 쪽에 있지 않아 보니까 제가 좀 깊게 그런 걸 몰라서 저도 한번 많은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지방선거 쟁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지역 이슈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지역 이슈가 아까 있었다 말씀드린 거고 뭐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선거제도 개혁 말씀드린 거고 내적인 부분은 정책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제 지역구가 구미동이 분당 구미동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뭐 구미동 하수처리장 지금 20년째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억 들여가지고 유지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서 그래서 하면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정당별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걸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현 시장이 계속 8년 동안 안 해왔으니까. 근데 그 전 시장부터 해서도 계속 안 해와서 아픈데 이게. 그러니까 다 같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사실 정책들이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어떤 특정 정당에서는 이거를 이슈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정당에서는 이걸 또 계속 이슈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부분에 대해서 좀 풀면은 좀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하는 거고 제 지역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저도 뭐 그 금년 10월 안에 수장본부장하고 이렇게 현장 방문도 할 거고 여러 가지 또 도비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지역 이슈가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한중교류, 한중문화교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예술 쪽 유치를 좀 했었는데요. 저번에도 성남에서도 한 1000명 정도 왔었습니다. 1000명 정도 왔었고 문화예술 쪽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태권도 쪽으로 해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유치를 해서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저희 성남 안에서요 그 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 전체 숙박업이나 이런 데도 했는데 모텔에다가 다 이렇게 나눠들 수는 없잖아요. 또 어린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숙박 문제 정말 해결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문화와 체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광 인프라 시설이 분명히 필요하다. 성남은 외국에서 진짜 저희 판교 테크노들을 만들고 좋은 거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보고 나서 다시 또 서울로 가거든요.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거기 음식문화 산업도 발전되고 계속 수익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너무 관광문화 인프라가 너무 없다. 그리고 숙박, 거주 문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좀 많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뭐 저도 구체적으로 뭐 좀 자료를 공부하던가 여러 가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특정 거론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살짝만 하고 마무리에 쟁점이 없다는 소위 말해서 관심이 끌면 이슈가 될 만한 쟁점이 없다라는 말씀. 그렇고 아마 예상 다 하실 겁니다. 내년은 10중 8구 지방에서 지역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주도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아 참 저 사람 정책이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저 사람 정당이 어디야? 참 괜찮네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 정당 어디지? 저당이 그건 반대야. 갑자기 사람 중심이나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이 사람 소속 정당의 언행에 따라서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타당성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정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리안 구축이 중요한 겁니다. 정당이 먼저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용납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지방의회가 몇 대죠? 8대인가요? 9대인가요? 응? 아니 경기도 말고 근데
실질적으로 4대까지는 정당 공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그때 출마했던 분들이나 당선됐던 분들의 주군이 누구였었냐면 주민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부르면은 자다 말고도 새벽이든 밤늦게든 간에 찾아갔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천제로 바뀐 뒤부터는 특징이 생겼습니다. 얼굴 비치기. 주민들이 얘기 자체를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정책,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책 반영 안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 차별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런 형태의 정당 정치가 올바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문제다라는 것이고 사람 추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역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 저희 열심히 일을 해왔어. 저런 사람이 어떤 행위가 언론 보도가 되고 평가를 받고 이런 사람을 건져 올리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지 내 말 잘 듣는 사람, 나한테 충성하고 내 꼭두각시를 갖다가 내보내는 것이 정당 정치 무천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선거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책으로다가 쟁점화해야 될 수많은 사안이 성남시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슈화가 절대로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당 정치의 저는 폐해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에서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라는 것이 성남이 이슈가 될 만한 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지방 언론에도 제가 발언했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언론이니까 지방 언론 성남시는 n분의 1로다가 줄서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 언론, 지역 언론에서 성남일보 같은 건 아마 혜택을 전혀 스스로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배짱과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시에서 나눠주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서 존재를 하는 수많은 언론들, 그건 무조건 자생력이 없더라고요. 근데 기사가 괜찮고 기획 의도가 괜찮고 한다라고 한다면 독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나 시의 예산을 갖다 목적으로 한 언론은 폐쇄되어야 됩니다. 폐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발굴을 할 수 있고 지역의 인재를 볼 줄 아는 시각과 비전을 가진 지역 언론이 만약에 잇따라 만다면 괜찮을 것이고요. 이 정도죠. 끝내시죠.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시죠. 예,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 성남일보가 톡톡살롱으로 준비한 지방자치 피크닉입니다. 주민과 연계된 지역 정치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내년에는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인되는 그런 지방자치가 활짝 피는 지방선 6.13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